234번부터 이어서 가봅니다. 저항이 55옴인 전구에 다음과 같은 전압을 가할 때 순시 전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전압은 지금 사인 오메가 t를 보니까 자, 이 부분이 더하거나 빼어진 각이 없죠. 그럼 얘는 위상이 0도인 일반적인 정연파를 뜻하게 되고요. 100루트 2가 최대값을 뜻하죠. 실효값은 얘를 루트 2로 나눈 100이라면 여기선 최대값이 100루트 2이고 위상이 0인 즉 사인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를 보니까 저항이 50인 전구라고 했기 때문에 저항만의 회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오메가 t였다면 전류도 그냥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것. 오,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사인 오메가 t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전류의 최대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압의 최대값인 100루트 2를 우리가 I는 R분의 V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얘 대신에 100루트 2를 집어넣고 그냥 저항인 55옴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여기가 2루트 2가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항만의 회로이기 때문에 위상차가 0도여야 돼서 그때 이 값은 최대값 2루트 2만 갖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위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사인 오메가 t. 235번 사인파 전압을 표시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세타는 회전각이고 오메가 t가 각속도라고 알려줬죠. 자, 사인파 교류 전압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사인 오메가 t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오메가는 각속도입니다. 2파이 f에 해당되죠. 이건 주파수가 되고요. 그리고 주파수는 주기와 역수니까 즉 주기로 표현하면 t분의 1 f 대신에 t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얘는 t분의 2파이 이렇게도 오메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대값과 지금 사인 오메가 t를 표현해서 이렇게 한 것이 당연히 맞고요. 또 이 오메가 t는 얘가 각속도라고 그랬죠. 각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개념이기 때문에 각도가 됩니다. 각도. 그래서 얘하고도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를 쓸 수도 있는데 3번이 틀린 거죠. 얘는 2파이 t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얘는 맞죠. 오메가 대신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t분의 2파이 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3번. 2파이 f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주기와 주파수 사이에는 저렇게 반비례 역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236번. 저항이 5옴이고 인덕턴스가 19.1mH인 직렬 회로에 5A가 흐르고 있을 때 인덕턴스에 걸리는 단자 전압의 크기는 몇 볼트가 되겠는가? 주파수는 60Hz.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죠. 이렇게 생긴 저항과 지금 인덕턴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8Ω이라고 알려졌고요. 근데 얘는 이때의 리액턴스 값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인덕턴스 L 값을 알려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인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해야 되고 얘는 오메가 L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L 값을 여기에 대입하고 오메가는 2파이죠. 2파이 F. F는 지금 주파수인데 60Hz 알려줬기 때문에 곱하기 60. 자, 오메가 아까 했잖아요. 2파이 F. 그리고 거기에 인덕턴스 값인 19.1m니까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로 두드려 댑니다. 7.2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의 저항값은 8Ω이었고
여기에서의 리액턴스 값이 7.2였기 때문에 이때 인덕턴스에 걸리는 단자 전압 조건을 이걸 구해야 되는데 5A가 흐른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저항에서의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이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해주면 되니까 58에 40V가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지금 이 전류에다가 얘를 곱해야 되니까 5 곱하기 7.2를 하니까 36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리액턴스 여기에 걸리는 전압, 이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할 수 있고요. 36V가 답이 되네요. 자, 여기에선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안 되고 그거에 해당되는 리액턴스를 구해서 거기에 전류를 곱해야 전압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죠. 36V가 답이 됩니다. 237번 교류 전압이 다음과 같고요. 또 교류 전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계를 물었네요. 자, 보시면 위상만을 물었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인 파형인 사인 오메가 t보다 3분의 파이 얘가 뒤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을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원점이라고 했을 때 얘는 3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늦은 시점에서 이렇게 사인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역시 사인 오메가 t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기 때문에 얘는 6분의 파이만큼 여기 6분의 파이만큼 뒤진 이거보다 나중에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전류 파형이고요. 이것이 전압 파형입니다. 그래서 둘의 위상 관계를 물었기 때문에 지금 전압을 얘를 우리가 잘 쓰는 각도로 표시하면 이건 60도죠. 6분의 파이는 얘가 30도고요. 그래서 둘의 위상 차이는 이 각에서 이거 차이를 계산해 주면 되니까 60에서 큰 각도에서 작은 각도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하고 그렇죠? 전류가 앞서거나 또는 전압이 뒤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답은 여기 4번으로 돼 있죠. 여기가 전류가 전압보다 30도 앞선다. 이게 앞서서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얘가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앞서서 나타난 겁니다. 얘가 뒤진 거죠. 그러니까 전압이 전류보다 30도 뒤진다 또는 전류가 전압보다 30도다 앞선다. 이거 사실 답이 3번과 4번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4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에 있는 이것을 바꿔 주십시오. 여기가 앞선다로 바꿔 주시면 답은 4번이 됐죠. 그리고 이건 지금 최종적으로 다시 찍은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전류가 전압보다 30도 앞선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워 주시고요. 자, 3번 여기를 앞선다로 바꿔 주시면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전류가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나중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30도 앞선다거나 또는 전압이 전류보다 30도 뒤진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맞는 걸 물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틀린 보기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여기를 앞선다로 해주시고 그렇다면 맞는 것은 4번이 맞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네요. 여기. 그래서 풀이는 요 풀이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지워주시고요. 지금 맞게 다시 한번 최신으로 강의를 찍은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8번 Z1이 5 플러스 J3, Z2가 7 마이너스 J3 이것이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 전압 36V를 가한 경우에 전류. 그래서 우리 직렬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복소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 돼요. 바로. 그러면 복소수 더하면 5하고 7 더해서 우리가 합성 임피던스는 12에 플러스 J3 마이너스 J3 더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거는 저항 성분이 12만 남게 되네요. 크기도 그러면 12옴이 되니까 가한 전압을 통해서 전류를 구하려면 전류는 전압을 여기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니까요. 그대로 36V를 여기 12V로 12옴으로 나눠주면 되죠. 3이 되겠네요. 답은 이거 계산하면 3이 나오니까 3번이죠. 3번. 자, 복소수로 주어져 있는 임피던스 직렬이면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복소수에 덧셈 해주시면 되고요. 239번 임피던스 Z가 6 플러스 J8 그럴 때 서셉턴스는 우리가 어드미턴스를 구했을 때 그때 여기 서셉턴스 컨덕턴스죠. 얘가 컨덕턴스 플러스 J에 우리가 B로 표현되고 이것이 서셉턴스가 되는 거죠. 서셉턴스.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때 Y는 임피던스 분의 1 이거니까요. 자, 그대로 여기가 6 플러스 J8분의 1 이것을 여러분들 뭐 계산기로 그냥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입력해서 계산기 두드려 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요 값 나와요. 요 값. 계산기로 두드리면 0.06 플러스 그 다음에 J에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0.08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컨덕턴스, 이것이 서셉턴스 이렇게 되니까 그 크기만을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2번 0.08이 맞는 거죠. 이걸 손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이거에 켤레 복소수 또는 공액 복소수에 해당되는 6-J8을 분자분모에 곱해서 이렇게 손으로 풀 수도 있지만 계산기로 두드려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이거 시험 볼 때 그렇게 되면 이거 바로 나오니까요. 이때 0.08을 서셉턴스 답으로 해주면 되죠. 얘가 컨덕턴스, 이 B가 서셉턴스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죠. 240번 어떤 삼상회로에서 성간전압 우리 VL로 표현하기로 했죠. 선전류 IL 그 다음에 삼상전력 주어졌네요. 이때 역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역률을 구할 때 전력을 한번 이용해 본다면 전력의 삼각형 이렇게 해야죠. 여기가 유효전력, 여기가 피상전력, 여기가 무효전력 이렇게 될 때 이때의 세타에 대한 코사인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삼상전력해서 7kW 이렇게 주어졌으면 유효전력의 단위가 우리가 와트 또는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무효전력은 그러면 킬로바가 될 것이고 여기는 킬로볼트 암페어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이때는 역률 구하라 그러면 여기 삼상 유효전력의 역률 코사인 세타는 여기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이렇게 되면서 지금 유효전력이 7kW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피상전력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피상전력을 구하려고 봤더니 선간전압, 선전류 각각 주어져 있을 때 우리 피상전력 공식 뭐였습니까? 그때 공식은 우리가 선간전압, 선전류 주어지면 루트 3 붙어야 됩니다. 루트 3 VL, IL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간전압, 선전류 주어질 때는 꼭 루트 3이 붙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상전압과 상전류가 주어지면 그때는 3을 곱하는 거고 이렇게 선간전압, 선전류가 주어지면 루트 3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분자가 7이 되고요. 분모는 루트 3에 곱하기 200에 선전류 25A 이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 주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식과 같은 식 여기에서는 그러네 여기 킬로와트니까 여기 10의 세제곱까지 해줘야죠. 10의 세제곱.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0.8082가 나오네요. 답은 가장 가까운 3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됐죠. 그래서 이 선간전압, 선전류가 주어지면 루트 3 곱하면 그 값이 바로 피상전력이 된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사실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하나씩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자, 241번 3상의 220V 델타 결선에 한 상의 부하가 주어졌네요. 그럴 때 선전류 이렇게 델타 결선 주어지면 이렇게 삼각형 그리십시오. 삼각형 이렇게 그려서 자, 여기 부하가 이렇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하가. 그래서 이 한 상의 부하가 지금 Z가 8 플러스 J6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220V라는 얘기는 여기 델타 결선 여기 한 상의 전압이 지금 220V라는 얘기죠. 220V. 그럴 때 여기 선전류를 구하라고 그랬죠. 선전류. 자, 델타 결선에서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220V라고 하는 이 상전압은 여기 선간전압과 같다고 그랬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220V면 여기도 220V. 또 여기에서의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으니까 상전압과 그 상의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으면 상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전류.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전압인 220을 이때 임피던스의 크기로 나눠야 됩니다. 복소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이래서 얘가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220이니까 22A가 여기를 흐르게 되고요. 자, 델타 결선에서 우리는 이 선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상전류 구한값의 몇 배입니까? 여기가. 이제는 여기가 루트 3배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22A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22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22를 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22 루트 3이 답입니다. 여기다가 22A를 해주니까 당연히 이건 22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 여기 상전압과 선간전압은 같고요. 그 다음에 상전류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선전류는 그거의 몇 배? 루트 3배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이 단원들이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또 너무 어려운 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간다 욕심이고요. 너무 어려우신 문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가고 다음에 한번 보시면 또 딱 이해가 되는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는 60점 이상이니까 일단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242번 RC 병렬회로의 위상차를 구하라 그랬네요. 자, RC 병렬회로 그러면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병렬회로 그러면 어드미턴스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데 이 어드미턴스의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저항분의 1 이게 아까 컨덕턴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리액턴스 분의 1 뭐 여기에는 요거 RC 병렬회로니까 요런 삼각형에서의 우리가 역류를 구할 수 있고 위상차도 알 수 있었죠. 즉 여기에서는 지금 R과 C의 요거에 대한 이 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건 탄젠트 세타가 그럼 뭐가 됩니까? 요것분의 얘가 되는 거죠. 즉 얘가 R분의 1분의 요거 XC분의 1이 되고요. 자 이렇게 속에 있는 거 곱해서 분자에 오게 되고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해서 분자에 오게 되고 이 안쪽에 있는 것이 분모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R인 거죠. R. 자, 얘네 둘이 곱해서 XC, R하고 1 곱해서 R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 XC 여러분들 요것은 다시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XC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걸 번분수 풀어주게 되면 얘가 분자로 올라가니까 R 오메가 C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요거기 때문에 그때 각을 구한다는 것은 이거의 역함수 개념인
여기가 마이너스 1 쓰고 이건 아크 탄젠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R 오메가 C가 오게 되고 이 탄젠트 속에 있었던 세타가 이렇게 얘를 바꿔 쓸 수 있어서 즉 세타를 표현하는 방법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C R이라고도 해도 되니까 답은 여기 1번에 해당되죠. 자,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242번은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이 어드미턴스의 삼각형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어려우신 분들 과감히 건너뛰는 걸 이거는 권장하고요. 또 이해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건 어려운 문제. 자, 243번 브릿지 회로에서 미지의 인덕턴스 LX를 한번 구해봐라.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 브릿지 회로 뭡니까? 여기에서는 얘네 둘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 서로 곱해서 즉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했을 때 그때 값이 서로 같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은 우리가 검출이 안 된다 그랬었죠. 휘트스톤 브릿지. 그래서 그 식을 한번 써보면 이 값과 이 값을 곱합니다. 즉 R2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RX 플러스 J의 LX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것과 마주보고 있는 얘와 얘는 R1에 RS 역시 플러스 J의 LS가 서로 같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즉 여기에서는 전류가 검출이 안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야만 되고요. 자, 이렇게 각각 곱해보면 R2RX 그다음에 J의 R2LX가 되고요. 또 이렇게 곱해주니까 R1RS의 J의 R1LS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LS를 지금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복수수가 같기 위한 조건은 이 두 실수부와 이 둘의 허수 부분이 서로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 조건을 통해서 미지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LX만 어차피 구하면 되니까 여기 LX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다는 조건만 이용해 주면 되고요. 결국 얘가 이쪽 분모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R2분의 R1LS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모가 R2고요. R1LS, R2에 R1LS에 해당되는 2번이 여기에선 답입니다. 자, 이건 휘트스톤 브릿지. 얘네 둘의 곱이 또 얘네 둘의 곱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전개해서 풀어준 뒤에 여기 허수 부분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조건으로부터 LX를 구한 겁니다. 자, 이것도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아주 어려운 또 수학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자가 많이 등장한다 뿐이지 답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44번 삼상교류를 Y결선했을 때 성간전압과 상전압, 성전류와 상전류. 자, 저렇게 나오면 한번 이런 Y결선의 여러분들 그림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Y결선에서 여기 지금 상전압과 여기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상전압이죠. 그래서 VP라고 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L입니다. 그래서 이 상전압과 성간전압 사이의 관계는 여기가 두 개 있으니까 얘가 두 배의 상전압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루트 3의 VP, 루트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상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선간전류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그 값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같게 되는 거죠. IP와 IL이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였죠. 자, 1번 상전압과 루트 3 성간전압 아니죠. 성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옳지 않고요. 2번이 맞는 거죠. 2번이 성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 한 거고 그 다음에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기 때문에 이거 다 틀린 거죠. 여기서 옳은 것은 2번만 옳게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245번 자기 인덕턴스 10mH 코일에 50Hz 314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의 전류. 자, 이거 역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이거는 L만의 회로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지금 314V가 걸렸고요. 여기에는 지금 그럼 XL을 구해야 우리 전압, 전류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XL은 오메가 L입니다. 그냥 자기 인덕턴스가 리액턴스 아니에요. 거기에 오메가를 곱한 것이 유도성 리액턴스. 그래서 F는 2파이F죠. 오메가는 2파이F. 이렇게 되니까 즉 얘는 2파이에다가 50Hz. 그렇죠? 그 다음에 10mH.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야 여기에 걸리는 임피던스에 해당되는 여기 리액턴스 값 XL을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최종적으로 여기 얼마만큼 전류가 흐르냐 그러면 전류는 그때의 전압을 여기 XL 리액턴스 값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지금 V 대신에 여기 314 대입하고요. XL 우리가 방금 구한 거잖아요. 요거 2파이의 50Hz 10 곱하기 마이너스 세제곱 요거 그쵸? 요거 그대로 대입해 주면 100A가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전류 구하려면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 구하려면 전압을 인덕턴스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해야 되고 그게 바로 오메가 L이라는 거 주의하셔야죠. 답은 4번이죠. 100이니까. 26번 30W 전열기에 220V 주파수가 60Hz인 전압을 인가한 경우 평균 전압 그랬네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최대값에다가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생긴 만약에 전압이 있었으면 이건 최대값이죠. 그래서 그때의 얘가 지금 여기서는 평균 전압 구하라고 했는데 실효값은 어떻게 됩니까? 실효값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실효값은 VM을 루트 2로 나눈 것이 실효값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균값은 VM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파이분의 2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평균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220이 지금 이렇게 주어진 값은 최대값입니까? 실효값입니까? 어떤 교류의 전압을 그냥 크기만 주어주면 그건 실효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효값은 여기에다가 실효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당연히 실효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하는 거죠. 루트 2 곱하기 실효값.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이분의 2를 곱하는 거죠. 자,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얘가 이쪽으로 곱하죠. 루트 2 실효값. 루트 2 실효값을 해준 뒤에 파이분의 2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기 최대값은 여기 루트 2의 실효값 요거였죠. 방금 우리 얘기한 루트 2의 실효값이 220V니까 여기가 220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파이분의 1을 곱해서 200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원칙적인 풀이가 되고요. 이 문제만을 조금 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대략 우리 실효값에 해당되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평균값은 이 실효값에 해당되는 값에다가 대략 0.9를 곱한다. 이렇게 그냥 이 문제만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답이 됩니다. 220 실효값에다가 0.9를 곱하면 그게 평균 전압이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도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좀 응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으로 아까 방금 풀어본 거고, 이 문제만을 위해서는 그냥 평균 전압 구한다 그러면 0.9를 곱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200V가 나오게 됐죠. 220 곱하기 0.9 하면 바로 평균값 나옵니다. 247번 RL 직렬 회로에 200V 교류 전압을 가하게 되면 10A 전류가 흐르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30도일 때의 코일의 리액턴스를 구해봐라. 자, 어렵지만 나오면 이렇게 그려봅니다. 여기가 이렇게 저항이고요. 자, R과 L 직렬 회로에 여기에 200V를 지금 가한 거죠. 그럴 때 여기에는 지금 10A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 즉 세타 값이 주어졌죠. 30도. 그럴 때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네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상차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임피던스 삼각형에서 저항과 여기 리액턴스, 그 다음에 임피던스 이럴 때 이 각이 30도다 이 말과 동일한 거죠. 이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20V가 걸린 것과 10A가 흐르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건 전체 임피던스를 알 수 있죠. 전체 임피던스는 그러면 전압을 우리가 이때 전류 값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여기에 25ohm이 걸린 겁니다. 이 값이 20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삼각형, 특수삼각형이죠. 30도짜리 외우셔야 됩니다. 30도짜리 특수삼각형의 비율은 1대 2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대 2. 얘를 반절로 나누면 여기가 15ohm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1대 2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대 2대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이거에 루트 3배를 하면 바로 저항값인 10루트 3도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특수삼각형의 비율을 아셔야 어떤 하나의 값을 알게 되면 그 비율 1대 2대 루트 3 이런 관계로부터 나머지 값들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리액턴스 얼마냐 그랬으니까 바로 나온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여기에서는 15ohm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복잡하게 여러분들 공식으로 하자면 여기 자, 이건 좀 복잡한 풀이입니다. 오히려 방금 풀어드린 이 방법이 더 간명하고 확실한 쉬운 방법이고요. 임피던스 방금 전압과 전류로 구한 뒤에 주어진 위상차를 가지고 이건 공식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Z의 각에 대한 코사인, 그 다음에 J의 역시 Z의 그 각에 대한 사인을 계산해서 나온 이 값이 저항이고 이 값이 리액턴스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공식에 의해서. 하지만 이 삼각형을 기억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처음에 이 삼각형으로 풀어드린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더 권장합니다. 자, 248번 델타 결선 시에 선간전압,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 자, 그림 그려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델타 결선일 때,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상전압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선간전압 이 둘이가 서로 같은 거죠. 델타 결선에서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라고 하고 이게 IP 이렇게 쓰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L 선전류 이렇게 얘기하죠. 얘랑 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얘하고도 뭔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착안을 해서 분명히 얘는 다르고 얘는 루트 3배가 되는구나.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VP 여기 VP, VL이 같다라고 하는 걸 먼저 찾아야죠. VL과 VP 같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있네요.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 그렇게 2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익혀주시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249번 정전 용량 C죠. 우리가 C로 기호로 나타내고 단위는 저기 마이크로패럿. 인 콘덴서에다가 200V 60Hz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의 전류. 자, 이것도 그러면 콘덴서를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보고 여기가 200V를 지금 가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정전 용량이 주어졌을 뿐 우리가 전압 전류 관계를 구하려면 이거의 리액턴스에 해당되는 오메가 C분의 1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의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인 이게 바로 X, 우리가 C로 보통 표현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결국 전류는 가해진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은 여긴 요 리액턴스 성분만 있잖아요. 그걸로 나눠줘야 됩니다. 즉 오메가 C분의 1로 나눠주게 되니까 얘가 이제 분자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전압 곱하기 오메가 C가 이제 분자로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전압은 200V, 오메가는 2파이 F니까요. 2파이에 F 얼마면 60Hz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정전 용량 50 마이크로니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걸 해주면 전류가 나옵니다. 전류가. 그렇죠? 그대로 이 풀이와 동일한 풀이가 됩니다. 이 풀이와 동일한 풀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3.77이 나오게 되는 거죠. 3.77.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정전 용량 C가 주어지면 이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인 이 오메가 L을 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압 전류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50번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의 위삼각. RC 병렬 회로에서는 이 전류의 삼각형을 여러분들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병렬 회로는 이 전류의 삼각형을 이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림이 잘 주어졌고요. 당연히 이 각에 대해서는 지금 탄젠트를 이용했으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자, 탄젠트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것분의 이거죠. 탄젠트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IR분의 IC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 각에 대한 세타를 표현하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 부분을 넘기되 그 역함수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로 여기다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해주고 IR, IC가 오고요. 이쪽에 이제 세타가 오게 되는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읽을 때 우리가 아크 탄젠트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얼마냐? 그럼 얘가 답이에요. 얘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IR분의 IC가 없고 이런 임피던스로 얘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써보면 탄젠트, 아크 탄젠트죠. IR은 우리가 V를 뭘로 나눠줍니까? 저항 성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IC는 역시 V를 여기 오메가 C분의 1로 나눠준 거니까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자끼리 있는 거 그대로 약분되고요. 자, 이거 번분수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이렇게 곱해서 아크 탄젠트 여기가 분모로 오게 됩니다.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해서 분자로 오게 되면서 여기가 R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모의 분모는 다시 또 분자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수학 계산식이 혹시라도 조금 약하시게 되면 어려운 문제인데요. 뭐 답으로 하나 기억해 두실 수도 있고요. 즉 오메가 CR, R 오메가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과정을 역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으면 이해해보시고 혹시라도 너무 어려우시면 뭐 문제와 답 정도 기억하시는 것도 역시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모른다고 합격 못하는 거 아니니까요. 이런 문제 너무 어려우면 과감하게 건너뛰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답 정도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
자, 그런 것이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이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뭐 풀어드리고 맞추는 거지. 그렇죠? 모든 문제를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 역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50번 문제는 어려우신 분들 건너뛰십시오. 자, 251번. 단상 100V, 800W, 역률이 80%인 회로의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800W 뭐 역률 이렇게 지금 전력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전력의 삼각형을 한번 해보면 800W라고 하면 유효 전력입니다. 여기가 800이고요. 아,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이때 코사인 세타가 지금 80%, 0.8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즉 코사인 이 부분이죠. 요것분의 요거. 이게 지금 10분의 8이란 의미고요. 요것분의 요거가 그러니까 여기가 10대 8인데 여기가 800이니까 그걸 통해서 아, 얘는 그럼 이거에 여기가 1000이 오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야 1000분의 800 해주면 10분의 8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피상전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피타고라스 수예요. 6대 8대 10에 해당되는. 그럼 여기는 600. 자, 이런 문제 잘 나오니까 이 피타고라스 수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여기가 뭐 3대 4대 5짜리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또 있습니까? 여기가 6대 뭐 8대 10 이런 것도 피타고라스 수에 해당되는 피타고라스 삼각형.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지금 피상전력을 지금 알아낸 겁니다. 피상전력.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걸 알아냈고요. 그럴 때 지금 여기 전압이 주어져 있는데 그때 우리가 피상전력은 단상일 때 이 전압과 전류의 곱이니까 전류는 V분의 P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얼마? 100V고요. 여기가 우리 피상전력 1000을 구했기 때문에 약분해서 10이 되네요. 10. 그래서 10A 1번이 답이 됐죠. 1번. 자, 또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건 전력의 삼각형으로 한번 풀어본 거고요. 다른 풀이로 우리 교재 해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유효 전력 그러면 이렇게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VI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전류 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V 코사인 세타가 P의 분모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주어진 대로 80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거 대신 0.8을 써야죠. 그렇게 계산해도 답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공부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요 풀이가 조금 더 간명하니까요. 이 계산에 의해서 이 계산법을 익혀두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조금 더 응용하려면 아까 처음에 푼 풀이도 좋고요. 이 문제만을 생각하자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주는 문제. 252번 200V 단상 전원에 부하를 접속하고 전력과 전류를 측정하였더니 800W 5A였다. 이 선풍기의 역률은 이것도 같은 풀이로 갑시다. 우리 이때 전력 주어지게 되면 유효 전력 주어지게 되면 유효 전력은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VI의 코사인 세타 역률 전류 전압 주어지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역률은 코사인 세타니까요. 얘가 분모로 내려가면 되죠. 그래서 VI 분의 P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V는 200V 그리고 전류는 5A라고 했죠. 5A. 그리고 여기가 800 이것이 유효 전력입니다. 여기 유효 전력 800W. 이걸 통해서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4니까 0.8이 되죠. 5분의 4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 유효 전력 공식으로 풀어주시는 것이 더 간명하죠. 자, 이렇게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주시고요.